이번 영상은 1-1의 두 번째 주제, 문호를 개방하다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공부하였듯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1863년부터 1873년까지의 조선정부는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866년의 병인양요, 그리고 1871년에 신미양요와 같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1876년 조선정부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 상인들이 조선 상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럼 1873년부터 1870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조선정부는 다른 나라에게, 그것도 왜 일본에게 나라의 문을 열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전에 조선의 국내 상황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고종이 즉위한 지 10년이 지난 1873년 고종이 22살의 성인이 되면서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나이 어린 고종의 뒤를 봐주던 흥선대원군은 자연스럽게 정치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뒤 조선의 권력은 고종이 아니라 고종의 첫 번째 부인인 명성황후와 그녀의 친척인 민씨 세력들이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민씨 세력은 흥선대원군과 달리 외국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이었고, 이런 이유로 조선 정부에서는 서양과의 통상을 주장하는 통상계하론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 정부의 분위기가 바뀌어 가던 1875년 운요라는 일본 군함이 조선에게 항구를 열 것을 요구하며 강화도 앞바다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당시 집권 세력인 민씨 세력은 흥선대원군과 달리 이러한 외국의 침략에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화도에서 일본과 회담을 열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1876년 조선과 일본은 서로 간의 통상을 약속하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강화도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강화도 조약의 제4조를 보면 조선은 일본과의 통상을 위해 부산 말고도 2개의 항구를 더 개항할 것을 약속하는데요. 이때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는 인천과 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최초로 국가 대 국가 간 맺은 근대적 조약이기도 했지만 조선에게 대단히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제7조의 해안 측량권 같은 경우 일본 배가 조선 정부의 허락 없이 조선의 해안선을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게 해준 것인데요.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바닷길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선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일본 사람이 조선 항구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인 관리가 일본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치외법권 혹은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외법권을 허용하였다는 것은 조선 정부가 조선 땅에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인을 조선의 법으로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치외법권 역시 조선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었습니다. 한편 강화도 조약의 제1조를 보면 조선이 자주국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얼핏 보면 일본이 조선을 대우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 당시 조선은 1636년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청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조선을 차지하고 싶었던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강화도 조약의 제1조에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주국이라는 문구를 넣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통해 이러한 일본의 숨겨진 의도까지 잘 파악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도 일본과 여러 부속 조약들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먼저 조일 무역 규칙부터 보면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 조선의 쌀을 일본에 무제한으로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 때문에 이후 조선에서 쌀이 부족해지면서 쌀 가격은 폭등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조일무역규칙에서는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상품이 관세 없이 싼 값에 조선으로 대거 들어오게 되며 조선의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 사용과 일본인 거주지 설정을 약속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조일무역규칙, 조일수호 조규 부록 이런 부속 조약들이 모두 일본의 경제 침략을 유리하게 하는 조약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1882년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배경부터 보면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1876년, 1880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1880년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김홍집이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청나라 외교관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조선책략의 내용에는 방러, 조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친중, 중국과 친하고 결일, 일본과 관계를 맺고 연미,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책략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친중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이미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체결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중국과는 그 이상 더 친해질 수는 없는 것이었고요. 결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정부는 이미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일본의 개항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일본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연미, 서양 국가인 미국과 연합하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조선 정부는 1880년대부터 조선 책략의 외교 전략에 따라 미국과의 수교를 추진하였고요. 그 결과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조약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었지만 미국에게 치외법권, 체해국 대우 등을 약속한 조선 입장에서는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강화도 조약에는 없는
최해국 대우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최해국 대우의 사전적 정의는 한 나라가 제3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상대국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해국 대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조선이 미국에게 최해국 대우를 약속하면 조선이 이후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미국과 약속한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을 경우 미국에게도 자동으로 그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최해국 대우 때문에 이후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여러 나라들도 너도 나도 최고의 대우를 요구하면서 조선이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 조선은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고요. 이후에도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서양 국가들과도 조약을 맺었는데요. 다른 서양 국가들과 맺은 조약 역시 모두 조선에게 매우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던 점을 함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교과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있는 역사탐구 사료톡톡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4페이지의 역사탐구 강화도 조약의 성격을 보면 아래 1번 문제 위 조약의 밑줄 친 두 곳의 항구가 어디인지 말해보자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정답은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통해 일본이 부산 외에 원산과 인천을 선택한 이유도 보충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2번 문제를 보면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찾아보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정답은 역시 화면에 제시된 문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2번 문제를 통해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을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서 15페이지의 사료톡톡을 보면 조선 책략의 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고요. 문제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나라를 말해보자입니다. 그럼 정답은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은 사료톡톡의 내용을 통해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관련된 내용도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하느라 고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